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학 기초 소프트웨어 입문 예체능 16분반 소프트웨어 10팀 팀장을 맡은 이주성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 중간과제물의 팀장을 맡아 팀 소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서 저희 팀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팀명은 말 그대로 정직하게 소프트웨어 10팀이고요. 저희 조원은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의 역할은 보시다시피 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팀원 분량 정리표를 통해 A 학생 및 팀장이 저, B 학생이 최선빈 씨, C 학생은 오대웅 씨, D 학생은 이건 씨로 분담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간략하게 저희의 주제를 설명드리고 발표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는 첫 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시간 셔틀버스 정보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 굳이 셔틀버스 정보 시스템이냐고 하면 바로 다음 장인 문제 정의 및 표현 발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제 정의 및 표현 발표를 맡은 소프트웨어 10팀 이주성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셔틀버스 정보 시스템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주제를 정하라고 하셨을 때 학교와 관련된 것으로 주제를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단국대학교 학생들에게 유용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재학 중에 가장 불편하다고 느꼈던 셔틀버스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강의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지만 작년에는 제가 셔틀버스를 통해 서울에서 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단국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셔틀버스의 정보와 실제 셔틀버스의 운행에 차이가 있어서 불편했습니다. 예를 들어 7시 20분 출발 예정인 버스가 그 전에 출발을 해버린다든지 혹은 4시 출발 예정인 버스가 30분 넘게 출발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셔틀버스로 통학을 할 때마다 불편했는데요. 만약이라도 셔틀버스를 놓치게 된다면 그날은 아예 강의를 못 듣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통학에 있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셔틀버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버스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든지 버스의 잔여 좌석을 확인해 이를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 기능도 넣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문제 정의 및 표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표는 스텝 바이 스텝에 기반해서 만든 표입니다. 초기 상태, 셔틀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이 정확하지 않은 버스 시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1단계, 셔틀버스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통해 정확한 출발 및 도착 시간을 알 수 있게 한다. 2단계, GPS 정보를 통해 셔틀버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앱을 구성한다. 3단계, 버스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파악해 예상 도착 시간을 알 수 있게 한다. 4단계, 예상 도착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앱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한다. 5단계, 제공된 위치 정보와 도착 시간을 통해 정확한 시간에 버스를 놓치지 않고 통학을 한다. 이런 5단계를 거쳐서 저희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의사결정 테이블입니다.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은 적재적소의 기능들만으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면은 실시간 위치 정보 확인 여부, 예상 도착 시간 제공, 잔여 좌석 확인 기능, 이동 경로 안내, 온라인 좌석 예약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운행기사 사고 이력 확인, 뭐 버스 청결도 제공 같은 경우는 저희 어플에 있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것들은 다 X표를 쳤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A가 저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의사결정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문제 정의 및 표현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추상화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분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처방재활학과 최선빈입니다. 저는 대학 기초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 10팀에 있고요. B 학생을 맡게 되어 데이터 추상화, 관계 추상화, 기능 추상화 이 세 가지 추상화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추상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추상화입니다. 정보로 표현 가능한 객체의 특성들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사진은 저희 팀의 주제인 실시간 셔틀버스 정보 시스템과 관련해서 제작한 데이터 추상화입니다. 뒷장에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와 관련한 객체로는 셔틀버스, 학생, 실시간 셔틀버스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셔틀버스의 속성을 살펴보자면
셔틀버스의 운행사, 버스 기사, 좌석수, 운행 경로, 차량 번호가 있습니다. 학생의 속성을 살펴보자면 이름, 나이, 학년, 전공, 거주지가 있습니다. 실시간 셔틀버스 정보 시스템의 속성을 보자면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학생 인증, 사용 방법, 메뉴, 결제창, 가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추상화입니다. 데이터와 데이터 간, 즉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인데요. 이 사진은 저희 팀에서 제작한 관계 추상화입니다.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셔틀버스와 학생은 이동수단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셔틀버스와 셔틀버스 실시간 정보 시스템은 셔틀버스 정보 확인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실시간 셔틀버스 정보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능 추상화입니다. 개체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추출하여서 설명한 것인데요. 이 사진 또한 저희 팀에서 제작한 기능 추상화입니다. 실시간 셔틀버스 정보 시스템 저희 팀의 주제인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버스 예상 도착 시간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버스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버스 좌석 정보 확인 기능이 있으며 온라인 좌석 예매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관계, 기능 추상화 이 세 가지 추상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전체적인 도형으로 한번 나타내 본 것입니다. 이를 보게 된다면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전체 추상화를 마지막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기초 SW 수업을 듣고 있는 오대웅입니다. 저희 조는 팀 10조입니다. 제가 맡게 된 활동은 활동 C입니다. 스토리보드 및 화면 구성도를 촬영하여 보였습니다. 먼저 앞서 스토리보드 첫 번째를 보게 되겠습니다. 당국이라는 학생이 버스 정류장에서 셔틀버스 당국대학교로 가는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셔틀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지금 정확한 시간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당국이라는 학생에게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스토리보드 2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당국인은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금 실시간으로 통학버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의 예상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당국인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당국인은 해당 버스의 잔여 좌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버스가 있는지 좌석이 남아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 번거로운 일이 안 생기겠죠? 많은 그 편리성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토리보드 6입니다. 당국인은 잔여 좌석을 확인한 뒤 마음에 드는 좌석을 예매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좌석이 차 있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예매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매를 하기 위해 바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플리케이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바로 결제 금액이 뜨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계좌 이체를 통해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에 잘 도착한 당국인은 불편함을 잘 느끼지 않고 기분 좋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렇게 학교의 하교와 등교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면 구성도입니다. 먼저 화면 구성도는 저희의 DKU 통합버스이기 때문에 DKU용으로 아이콘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면 실행했을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이게 전체적 시스템의 메뉴가 뜨는데 버스 예상 도착 시간, 버스 이동 경로 확인, 실시간 버스 위치 제공, 버스 잔여 좌석 확인 및 예매, 온라인 좌석 예매 이렇게 전체적인 메뉴를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게 시스템을 메뉴를 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선택을 하면 첫 번째는 버스 예상 도착 시간에 메뉴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잠실에서 8시 10분 당국대 방향 예상 도착,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상 도착 시간을 알려주어 탑승자는 그 시간에 맞춰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 도착 시간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알림을 해주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화면 구성도 4입니다. 버스 이동 경로 확인을 통해 버스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 구성도 5입니다. 실시간 버스의 위치를 확인하여 탑승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버스를 기다릴 때 어디쯤에 버스가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 차가 몇 분 뒤에 도착한다는 건 알지만 버스의 위치를 알면 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활동 6번입니다. 버스 잔여 좌석 확인 및 예매를 메뉴에서 들어갔을 경우 이렇게 잔여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직접 보고 예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도 7입니다. 이 화면 구성도 7의 메뉴는 좌석을 결제하는 창이 나옵니다. 결제 방법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보기 쉽게 나타나 있죠.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등으로 원하는 좌석을 예매하기 위해 결제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 구성도 8입니다. 이렇게 예매와 좌석과 많은 정보를 받고 결제를 하면 승차권이 필요한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대학 기초 수업을 듣고 있는 이건입니다. 소프트웨어 10팀에 속해 있고 알고리즘 순서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에 잘 도착해 만족해 하는 모양입니다. 이후 저는 이 앱의 전체 순서도, 알고리즘 순서도에 대해 설명할 건데, 일단 앱을 키시면 회원 관리가 있고, 회원 관리에서는 메인 메뉴와 GPS 관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로 들어가면 좌석 관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결제 관리로 빠질 수도 있고, 혹시 좌석 관리를 선택한다면 예약 관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예약을 하고 나면 결제 관리로 들어가 이제 버스가 예매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 순서도로는 처음에 시작을 하고 예매표 화면 확인 검색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를 선택할 경우 다시 처음 화면으로 들어가고, 그대로 간다면 예매표 유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노를 선택하면 예매 취소가 되고, 예스를 선택한다면 출발지 도착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출발 시간을 선택하고 좌석 번호를 선택한다면 이제 예약이 됩니다. 이제 부분 순서도의 선택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제 시작을 하고 버스 이동 경로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로 통보 출력 방법을 입력할 수 있고, 여기서 노를 선택한다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스를 선택한다면 그림 정보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출력
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Yes와 No를 선택하면 전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 순서도의 반복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여기서도 화면이 처음 시작했을 때 버스 이동 경로 탐색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No를 선택한다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 이동 경로 탐색에서 계속 진행하고 싶다면 좌석 번호를 선택하게 되어놨고, 또 입력을 선택해 나와서 존재에 대해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약을 한다면 예약을 할 수 결제로 이어지고, 이제 결제가 된다면 이 앱이 끝난 거겠죠. 버스의 앱의 화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알고리즘으로 저희 앱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